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병원 응급실에 한 분이 오셨어요. 65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손바닥이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밤마다 손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거의 석 달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처음엔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약국에서 연고도 사서 바르고 손도 자꾸 씻고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손바닥을 긁어서 피가 날 정도가 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이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셨던 겁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게 오셨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는 10년 넘게 신경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려움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큰 병을 키우시는 걸 봤습니다. 가려우면 그냥 긁으면 되지, 뭐가 문제겠어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가려움증이 얼마나 무서운 신호일 수 있는지, 특히 어느 부위가 가려우면 정말 위험한 건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려움증이 왜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분들은 가렵다고 하면 피부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하거나 알레르기 때문에 가려운 게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피부를 아무리 관리해도 약을 아무리 발라도 낫지 않는 가려움증입니다. 이런 가려움증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간이 나빠지거나 콩팥에 문제가 생기거나 피가 부족하거나 당뇨병이 심해지거나 심지어는 암 같은 무서운 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세 군데 부위입니다. 이 세 군데가 가려우면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손바닥하고 발바닥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환자분도 바로 이 부위가 가려우셨죠.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려운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밤에 특히 심해지고 잠을 못 잘 정도라면 간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쓸개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쌓이면 우리 몸의 신경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손바닥이랑 발바닥은 신경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이 부위가 유난히 더 가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9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김영애 씨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6개월 동안 발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밤마다 발을 긁으시다가 아예 잠을 포기하시고 거실에서 TV만 보고 계셨대요.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밤만 되면 발바닥이 불에 댄 것처럼 가렵고 따갑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무좀인 줄 알고 무좀약도 바르고 발도 깨끗이 씻고 그러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 게 보이시더래요. 그제야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까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쓸개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피 속에 쌓였고 그게 발바닥의 신경을 자극해서 그렇게 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킨 거였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계속 가렵고 특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다면
그리고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 같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거든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위는 등입니다. 등은 손이 잘 안 닿는 곳이라서 원래 좀 가렵기도 하고 나이 드시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더 가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등이 계속 가렵다면 콩팥, 그러니까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기예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노폐물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피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요독증이라고 하는데 이 독소들이 피부에 쌓이면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 72세 되시는 최동수 씨라는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년 넘게 등이 너무 가려우셔서 효자손을 항상 들고 다니셨대요. 집에서도 긁고 밖에 나가서도 긁고 심지어 교회 가서도 예배 중에 계속 등을 긁으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부과에 가보라고 해서 피부과도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연고받아서 발라도 전혀 소용이 없으셨대요. 그러다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콩팥 기능 수치가 정상의 30%밖에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만성 콩팥병이 꽤 진행된 상태였던 겁니다. 콩팥 치료를 시작하시고 나서야 그 극적극적하던 가려움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말씀이 진작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걸 그랬다고 정말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등의 가려움증은 특히나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피부과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가족분들 중에 등이 몇 달째 계속 가렵다면 단순히 피부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콩팥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피검사로 간단하게 콩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위험한 부위는 정강이와 발목입니다. 정강이는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얇고 건조해지기 쉬운 곳 중 하나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정강이가 가렵다고 하면 대부분 보습제만 바르고 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다른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강이와 발목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나 당뇨병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철분은 우리 몸의 피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피부와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이상한 감각이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당뇨병이 오래되면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서 우리 몸의 신경, 특히 다리 쪽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림도 느껴지고 이상하게 가렵기도 하고 감각이 무뎌지기도 해요. 이런 증상들은 당뇨병이 심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박순자 씨라는 여자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1년 정도 정강이가 가렵다고 하시면서 오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피부가 건조한 줄만 아셨대요. 보습제도 열심히 바르고 물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문진을 해보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숨도 자주 차신다고 하셨어요. 혹시나 해서 피검사를 해봤더니 철분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심한 빈혈 상태였습니다. 철분 보충제를 드시고 빈혈 치료를 시작하신 지 한 달쯤 지나니까 그렇게 괴롭히던 정강이 가려움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당뇨병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강이나 발목이 이유 없이 가렵거나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다면 이건 당뇨병이 신경을 손상시키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초기에 발견해서 혈당을 잘 조절하면 악화를 막을 수 있지만 방치하면 나중에 발이 썩어서 절단해야 하는 무서운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분들은
정강이와 발목의 이상 감각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위험한 부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근간 문제, 등은 콩팥 문제, 정강이와 발목은 빈혈이나 당뇨 신경병증을 의심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가려움증이 생겼다고 무조건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려움증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가려움증은 피부 건조나 간단한 알레르기일 수 있지만 3주 넘게 지속되는 가려움증은 몸속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보습제를 발라도 가려움증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밤에 가려워서 깨고 잠을 설치고 다음날 피곤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이건 단순한 가려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나 콩팥 같은 중요한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셋째, 가려움증과 함께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거나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없거나 열이 나거나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피검사를 합니다. 피검사로 간 기능, 콩팥 기능, 철분 수치, 혈당 수치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 검사나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물론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가려움증을 줄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하세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그 순간은 시원하고 좋지만 피부의 기름막이 씻겨나가면서 나중에 더 건조해지고 가려워집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적당하고 샤워 시간도 1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둘째, 샤워하고 나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피부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보습제는 아끼지 말고 충분히 발라주시고 특히 정강이나 팔꿈치 같이 건조한 부위는 더 신경 써서 바르세요. 셋째, 입는 옷도 중요합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이나 잠옷은 면으로 된 걸 입으세요. 화학섬유로 된 옷은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 너무 꽉 끼는 옷보다는 좀 헐렁한 옷이 피부에 자극을 덜 줍니다. 넷째, 집안 환경을 관리하세요. 겨울철에 난방을 너무 세게 하면 실내가 건조해져서 피부도 같이 건조해집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널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간 기능, 콩팥 기능, 혈당, 빈혈 검사는 꼭 받으세요. 이런 검사들로 큰 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고 가려움증의 원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가려움증은 그냥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 등 정강이와 발목 이 세 부위의 가려움증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3주 이상 가려움증이 계속되거나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거나
다른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초기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간단한 치료로 좋아지십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은 치료하기도 힘들고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 본인이나 가족분이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가려움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가 가려운지, 얼마나 심한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실 때 그 메모를 가지고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의사도 환자분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항상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